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주요 혐의인 소송 사기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물증이 다 확보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진행하는 1인 방송에서 공개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빠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녹취록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나와 있죠.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기각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2시 23분쯤입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공지 문자가 법원 취재 기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주요 범죄, 그러니까 소송 사기 관련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나머지 채용 비리는 혐의를 인정한 데다 증거도 다 확보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건강상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이 곧바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핵심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조 장관 동생이 풀려나면서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세 번째로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면서요? 네, 정경심 교수는 어제 오전 9시쯤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였습니다. 이 검찰은 정 교수에게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돈을 넣은 코링크 PE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5일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 자, 그러면 검찰은 정 교수를 또 언제 부르게 됩니까? 네, 검찰은 추후 소환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는 지난달 6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조사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오늘 새벽에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이른바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 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기각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그리고 배임 수재 부분은 조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웅동학원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허위 소송을 했다. 그 부분은 주요 범죄인데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게 기각 사유고, 대신 채용 비리는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보통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주요 범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범죄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사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는데도 구속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이 채용 비리를 그럼 별건 수사로 본 것 아니냐라는 이제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 이래서 나오는데, 예. 검찰이 조 씨를 일단 구속하기 위해서 허위 소송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채용 비리를 찾아내가지고 범죄 사실에 포함을 했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별건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이 본 거 아니냐는 건데, 예. 반면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고발이 여러 건이 있었고 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한 고발도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일 뿐이다. 이 별건은 아니다. 별건 수사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돈을 건네준 사람은 구속을 하고 왜 받은 사람은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을 검찰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직을 사고 판 행위라고 보는 거죠. 예. 또 오늘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교수는 이 공개 서한에서 금품 전달자는 구속이 됐는데 받은 사람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 어제 조 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대부분 구속이 되더라. 근데 이번엔 또 왜 안 되느냐라는 이견도 나왔습니다. 뭐 영장 심사라는 게 이제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가 최후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판사를 직접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조 씨는 이 기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될 거라고 더 점쳐지기도 했었는데 예. 이 백혜련 의원실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 씨처럼 심사를 포기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이 됐습니다. 예. 지난 2015년에서 17년 특히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 심사 32건은 전부 다 모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7년 전국법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101건의 실질 심사 중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부가 돼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자, 디스크 수술 때문에 영장 심사를 좀 연기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찰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예. 디스크 수술 날짜도 그게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그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검찰이 이제 주치의와 얘기한 결과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수술 일정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직접 부산의 병원에서 조 씨를 서울의 법원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 씨가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법원은 일단 건강이 좋지 않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되면 검찰 수사에는 뭐 상식적으로 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조 씨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법원도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당초 검찰은 조 씨가 구속이 되면 웅동학원 임원진들한테까지 돈이 흘러갔는지를 추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이 조 장관의 어머니인 박모 이사장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사였는데 이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캐물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 씨의 영장이 기각돼서 할 수 없이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복사하는 것을 검찰이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날짜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대신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교수 측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의 목록조차 주지 않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에 직접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직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참가 규모는 줄었다고 현장 기자들이 알려왔습니다. 지금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와 또 경복궁역 앞에 나가 있는 서효정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분위기 좀 보도록 하죠. 먼저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뒤에는 지금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는 대부분 청와대 쪽으로 이동한 상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엔 거의 다 빠져나갔고 일부 참가자들만 남아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특정 단체에 소속이 되지 않은 참가자도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주부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예. 자, 주최 측은 오늘도 1,0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주장이고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0만 명까지는. 주최 측은 오늘도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1,0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역까지 다 뻗었고 뒤에는 청와대까지 다 뻗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지난주보다 인원이 더 적었습니다. 지난주엔 시청과 남대문까지 대열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뭐 숫자는 저희들이 따로 뭐 추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도해드리지 않기로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최 측 전광은 목사죠. 이렇게 좀 아까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 그냥 맞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 금방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역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주최 측은 특히 보수 인사들의 유튜브 구독을 권장하면서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저희가 경찰에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광장 주변에서 문재인 탄핵 1,000만 명 서명도 진행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소개하면서 한 사람당 10,000명 서명해서 본부로 오면 그 사람에게 휴대폰 요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가했다고 들었는데 다만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집회에 참가했지만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과 심재철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집회를 홍콩 시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콩은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못하겠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들고 일어나 10월 항쟁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예. 한글날 행사가 오늘 집회로 열리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문체부 주관 한글날 행사인데 못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6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모여든 데다 마이크 앰프 등 장비까지 동원되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복궁역 근처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지금 집회 인원이 청와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집회 때는 이 부근에서 집회가 굉장히 좀 격렬했었고 35명이 연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정 기자 연결돼 있죠.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바로 서 있는 곳을 거쳐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좀 보이긴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 경복궁역 사거리입니다. 원래 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쪽으로 향하려면 이곳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3일 집회 때도 이곳을 거쳐서 시위 참가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좀 시위가 격렬해져서 이 35명이 연행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참가자들이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 청와대 인근에서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아직까지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낮에 이미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집회 인원이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호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만 좀 사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뒤로 이 길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고요. 아까 전에 집회 행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청와대로 가야 한다 이런 구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행진은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2시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이 본행사에서의 발언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이 행진도 2시간가량 늦어진 겁니다. 예, 오늘 뭐 충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없었죠?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는 이 큰 충돌이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5시 50분쯤에 제가 서 있는 이곳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 한 보수 단체가 유세 트럭과 함께 청와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서 이 경찰과 맞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청와대 인근에서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아직까지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돌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상엽 기자가 있던 광화문 쪽은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금 서효정 기자 쪽은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처 교통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 앞 대로가 이 오후 6시부터는 좀 통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는 차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회 행진 때문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가량은 이 12차로 대로, 그러니까 12개 차로가 완전히 통제돼서 차량들이 주변으로 우회했습니다. 이 본행사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들도 5시부터는 통제가 풀려서 지금은 차량들이 완전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경복궁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